자, 124페이지 뉴런을 볼게. 봐봐. 자, 이 뉴런은 자,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 부른다고? 뉴런이라 불러준다. 자, 이 뉴런은 세포가 이상하게 이렇게 변한 거야. 세포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변한 거야. 특수한 형태로 변한 이유가 뭐야? 특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겠지, 그치? 그래서 이 가장 기본 단위를 우리가 뉴런이라 불러주는 거고, 자, 신경계는 우리 몸을 이루는 신경계는 자,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져. 자, 중추신경계는 뭐하고 뭐? 뇌하고 척수. 자, 그림을 그린다면 자, 이게 뇌가 있어. 그러면 이 몸 중앙에 뭐가 있어? 척수가 있어. 그러니까 뇌와 몸 중앙. 이게 바로 뭐야? 중추신경계. 자, 거기서 뻗쳐나온 게 뭐다? 말초신경계에서 여기서 뻗쳐나온 게 있고 여기서 뻗쳐나온 게 있고, 그치? 이 뻗쳐나온 게 팔다리로 또 뻗쳐나간단 말이야. 그걸 바로 우리가 말초신경 이렇게 불러주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 뉴런이라는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이 뉴런은 이제 기본 구조로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 자, 실제로 이 그림은 요게 정답이다 하는 그림은 없어. 왜냐면 지금 요 뉴런은 지금 원심성 뉴런을 그려놓은 거야. 지금 구심성하고 연합 뉴런은 얘를 또 다르게 변형된 그림이야. 그래서 이 그림이 요게 그냥 뉴런이다, 뉴런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자, 일단 봐봐, 요게 핵이야, 핵. 자, 핵을 포함한 이 얼굴에 해당되는 걸 뭐라 불러? 뭐라 불러? 신경세포체. 자, 요거 외워야 돼. 이럴 때 이 신경세포체는 뭘 포함하고 있다고? 핵을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핵의 하는 역할이 뭐야? 물질대사 조절이지. 그래서 거기 봐봐. 자, 신경세포체는 핵과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고 뉴런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물질 대사를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신경세포체. 됐지? 자, 이 신경세포체에서 자, 머리카락 형태로 이렇게 뻗쳐나온 짧은 돌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짧은 돌기 이름이 뭐야? 가지돌기. 자, 이제 두 번째 가지돌기. 자, 가지돌기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는 수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극을 받는 곳이 가지돌기야. 그러면 이 가지돌기에서 받은 자극을 반대쪽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뭐야? 축삭돌기야. 그래서 여기 몸통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축삭돌기다. 그래서 그림 외워줘야 돼. 자, 다시 핵과 얼굴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 신경세포체. 거기서 뻗쳐나온 것을 가지돌기, 짧은 돌기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긴 돌기로 나오는 게 뭐다? 축삭돌기. 그래서 여기서 자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자극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는 얼굴, 얘는 몸통,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 축삭돌기는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자, 밑에 그림 봐봐. 자, 이 축삭돌기를 이 감싸고 있는 이 세포를 뭐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슈반세포. 자, 얘도 슈반세포. 오케이? 그래서 이 슈반세포가 이 축삭돌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러면 이 슈반세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대? 뭐가 들어있대? 마리집. 굉장히 중요해, 형광펜. 마리집. 자, 여기서 이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자, 마리집에 있는 게 마리집 신경이고 마리집에 없는 게 뭐야? 민마리집 신경. 민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민마리집 신경 하면은 마리집이 없다. 그러면 마리집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냐? 자극을 받아서 얘를 전달을 해줬을 때 이 마리집이 있으면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근데 이 마리집이 없으면 전달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 매우 느려져. 이 뉴런은
야 요즘에 로봇가 장난 아니더라. 정말 사람 닮은 로봇까지 나타났어 지금. 지금 로봇 장난 아니던데. 자, 이 로봇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뉴런이 로봇의 어떤 역할이야? 센서? 전선의 역할이야. 전선. 몸에 있는 전선. 이게 바로 뉴런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 컴퓨터에서 뭔가 지시를 내려. 지시를 내려서 뭐 팔을 들어라, 다리를 들어라, 막 이렇게 지시를 내려. 그러면 그 지시를 뭘 타고 가야 돼? 전선을 타고 가서 얘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야? 뉴런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전선은 이동을 할 때 이 자극 신호가 뭘 통해서 이동을 해?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해? 전기 신호로 이동을 하겠지, 수연아, 그치? 전기 신호로.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빨리 될 거 아니야, 그치? 느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신호를 내리고 느리게 가면은 천천히 될 것이고 빠르게 전달이 되면 빨리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뉴런이란 말이야. 이 전달하는 역할,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온몸에 퍼져 있는 게 뉴런인데 마리집 신경은 그 전달하는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빠르다는 뜻이고 민마리집은 그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척추 동물이지, 그치? 자, 척추 동물이 무척추 동물에 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 발달되어 있지. 우리 가장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야.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은 민마리집 신경일까? 마리집 신경일까? 둘 다.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느리게.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존재할 거야. 그래서 이 속도에 따라서 필요한 걸 사용을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적용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마리집이 존재하는 게 무슨 뜻이냐? 자, 거기 교재 봐봐. 교재 밑에 보면 마리집은 슈반 세포에 뭐가 길게 늘어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죠. 자,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 축삭돌기를 여러 번 감싸고 있는. 자, 너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뭐였지? 인지질과 단백질이었잖아. 그 중에 지질 성분인 거야. 지질 성분. 거기 써라. 지질 성분. 자, 이 지질 성분, 지방 성분이 말하자면 절연체 역할을 해. 그래서 여러 겹 싸고 있는 구조로 신경 자극이 이동할 때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막아주는 무슨 역할이다? 절연체 역할. 절연체 전기가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다는 뜻이야. 그치? 자, 전기가 안 통하게 절연체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마리집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슈만세포가 있는 곳은 전기가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대. 그러면 이 슈만세포가 없는 이 축삭이 노출된 요 부분만 누가 통한다는 거야? 전기가 통한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전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달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중간중간 전기가 안 통하게 되면 얘네들을 빼버리고 이 부분만 전달하면 되겠지.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짧아지는 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기 신호 형태로 지금 우리가 신경에서 신호를 공급할 거거든. 전기 신호야. 똑같아. 로봇하고 똑같은 거야. 로봇이 어차피 인간을 따서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신호를 줄 때 전기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중간중간 전기가 안 통하게 되면 걔가 멈추는 게 아니라 얘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띄엄 전기 신호를 공급을 해주면 돼.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그러면 이 마리집 사이에 이 축삭이 이 노출된 요 부위, 자, 요 부위를 뭐라 부른대? 랑비의 결절. 랑비의 결절. 자, 자, 랑비의 결절. 뭐라 부른다고? 랑비의 결절. 거기에만 전기가 통하게 된다. 신호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곳은 실제로 이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이 랑비의 결절에서만 어떤 형태로 전기가 통하냐면은 안쪽하고 바깥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려. 자, 평상시는 안쪽이 마이너스야. 바깥쪽이 플러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플러스야.
근데 신호가 딱 주어지잖아. 그럼 얘네들이 바뀌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야. 그게 신호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그러면 그게 옆에 도미노처럼 계속 연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중간중간 마리즘 있는 곳은 걔가 필요가 없으니까 걔네를 빼고 전달을 하면 되니까 훨씬 빨라진다는 거야. 자,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은 도약 전도라 불러. 자, 거기다 써놔. 자, 마리집 신경 있는 곳에 도약 전도. 랑비의 결절을 읽는 부분만 띄엄띄엄 전도시키는 걸 뭐라 부른다고? 도약 전도. 조약 전도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거기 그림 있는 데다가 자, 이렇게 표시할게. 자, 마리집 없는 부분만 마이너스 플러스를 표시해봐. 그러면 마리집 있는 곳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면 안 돼. 랑비의 결점만 마이너스 플러스 표시하고 마리집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지 말라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전기 신호 형태로 자극이 전도가 될 거야. 자, 됐죠? 자, 그리고 민마리집은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다. 자, 됐어.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뉴런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 구심성 뉴런, 그 다음 연합 뉴런, 그 다음 원심성 뉴런. 자, 구심성 뉴런은 뭐냐면은 감각 뉴런이야. 자, 연합 뉴런은 뇌하고 척수를 이루고 있는 뉴런. 가장 중요한 애들. 뇌세포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 연합 뉴런이야. 자, 그러면 너네 뇌과학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 있었지. 뇌과학.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뇌과학이야. 자, 뇌과학. 뇌를 왜 연구해? 지금 만들었잖아, 인공지능. 인공지능 만들려고 지금 뇌를 연구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자연지능이라는 용어가 나왔대. 그게 바로 우리 뇌래잖아. 자연지능, 우리 뇌. 이 뇌를 연구해야지 인공지능을 만들지. 로봇은 다 지금 사람을 따라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뇌과학이 나올 정도로 지금 뇌가 굉장히 인기가 지금 많은데, 자, 뇌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부와 같은 상태야. 두부처럼 말랑말랑한 상태야. 왜 말랑말랑해? 충격 완화 효과가 있어. 내가 딱 뛰었어. 그럼 뇌도 똥 하고 뛰잖아. 그치? 근데 뇌가 딱딱하면은 이 두개골이 자꾸 부딪히면서 어떻게 돼? 손상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 뇌는, 우리 뇌는 약간 연두부 같은 형태야. 걔보다는 약간 더 단단한데, 약간 두부 같은 상태로, 이 강한 두개골로 보호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 뇌는 연합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천재고 석연이가 바보라고 하자. 자, 천재와 바보가 있어. 이 뇌 구조에는 큰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뭐야? 똑같은 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는 천재고 누구는 바보야. 왜? 어떤 활성화 정도? 자, 가지고 있는 뉴런은 똑같아. 결합, 뉴런과 뉴런 사이에 결합이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떨어져 있어. 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실제 너네가 이것 때문에 수학을 배우는 거거든. 뭐냐면 이 뉴런과 뉴런 사이가 계속 화학물질을 분비를 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어. 그거를 평상시에 연습하는 게 수학이야.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뭐 이러면 계속 얘네들이 연결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계속 연결하게끔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뇌가 빨리빨리 돌아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건 뭐야? 뉴런과 뉴런 사이가 빨리빨리 연결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뉴런과 뉴런 사이가 빨리빨리 연결이 돼야 안 돼.
빨리 연결이 안 돼. 기름칠을 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똑같은 뉴런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뉴런 사이의 전달 능력이 빨라지는 거고 안 하면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빨라지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평상시에 습관을 들여놔야 돼. 그래야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야. 너네 수학, 야 실제로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평상시에 왜 수학을 왜 공부하냐 이거야. 머리 쓰는 법을 배우는 거야. 오케이? 꼭 수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연합 뉴런이고, 자, 원심성 뉴런은 뭐야? 운동 뉴런이야. 근데 얘가 구심성, 원심성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모양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외워줘야 되고, 자, 얘네들은 봐봐 순서가 있어. 자, 여기 설명. 자, 내가 돌멩이를 동윤이한테 던졌어. 그러면 지금 맞고 있어? 아니겠지? 자, 돌멩이를 자 던졌어. 그러면 동윤이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맞아. 봐야 돼. 맞아야 돼? 자, 눈으로 봐야겠지. 그치? 자, 말하면 이 돌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뭐가 되는 거야? 자극이 되는 거야. 나를 위협하는 자극이야. 이 자극에 누가 반응하는 거야? 눈. 눈이 뭐가 되는 거야? 센서가 되는 거지. 센서. 그래서 눈으로 봤어. 돌멩이가 날아온다. 눈으로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는 센서인데 과학적 용어로는 뭐야? 감각기야. 자, 감각기가 센서의 역할이야. 자, 눈에서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지. 피할 건지 맞을 건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생각을 하려면 이 정보를 어디로 보내야 돼? 뇌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뇌로 보내는 요 전선이 바로 뭐야? 원심. 요게 바로 감각 뉴런들. 감각 뉴런. 자, 눈, 뇌 사이에 뭘로 이루어져 있다? 감각 뉴런. 전달이 돼. 그러면 이 뇌에서는 무슨 뉴런이? 연합 뉴런이 생각을 하겠지? 피해라. 생각을 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지시를 내려야 돼? 누구한테 지시를 내려야 돼? 뭐 근육에 지시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피하지, 그치? 자, 근육하고 연합 뉴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무슨 뉴런? 운동 뉴런. 그래서 운동 뉴런에 지시를 내려서 얘를 피하게 된다 이거야. 자, 이 순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자, 맨 처음에 뭐라고? 감각 뉴런. 두 번째는 연합 뉴런. 그 다음 운동 뉴런. 자, 운동 뉴런이 감각 뉴런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이쪽은 절대 안 돼. 연합 뉴런에서 운동 뉴런만은 갈 수 있어. 그냥 내가 피하고 싶어. 내가 그냥 움직이고 싶어. 이건 돼. 근데 감각 뉴런으로 운동 뉴런을 보낼 수는 없어. 물론 눈을 돌려라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야? 운동 뉴런인 거야. 이 순서가 뒤바뀔 줄 절대 없는 거야.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을 봐봐. 자, 거기 자 구심성 뉴런 찾았어? 1번 1번 땡그레미. 그 다음이 연합 뉴런 2번 그림에다가 이 그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이 그림. 그림이 중요해. 그림. 자, 2번이 연합 뉴런, 3번이 뭐야?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인데, 자, 그림이 틀려 지금. 요 그림은 무슨 뉴런이야 지금? 원심성 뉴런이야. 요 그림이. 그럼 구심성 뉴런은 어떻게 생겼니? 봐봐. 감각기와 연결이 돼서 축삭돌기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 신경세포체가 있네. 자, 거기 표시. 자, 중간에 가다가 이 눈 모양이 있다 그러면 구심성 뉴런이야. 됐어? 못 찾았어? 예. 그냥 가지돌기가 없어요. 가지돌기는 있지. 여기야. 그냥 가지돌기 발달돼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잖아. 대신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어. 이게 특징이야 얘는. 얘가 무슨 뉴런이라고?
구심성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은 지금 보면은 축삭돌기가 제대로 보이진 않잖아. 근데 가지돌기, 축삭돌기가 없을 수는 없어. 대신 연합 뉴런은 지금 슈만 세포가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오케이? 자, 운동 뉴런 또는 원심성 뉴런은 우리가 배운 이 그림 그대로다. 자, 그림만 보고 얘가 무슨 뉴런인지 알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림 보고 거꾸로, 그러니까 그림이 거꾸로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 얘는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거꾸로 나와 있는 그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무조건 뭐부터 찾는다? 구심성 뉴런, 얘를 찾는다. 얘가 1번이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필기 할게. 자, 얘가 바로 뭐냐면은, 자, 이렇게 뉴런이 있어. 자, 이 뉴런에 자, 자극이 딱 주어진 거야. 그러면 이 자극이 뭘 타고 이동한다고? 전기 신호를 타고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축삭돌기에 전기 신호 형태로 이동을 한다고. 근데 그 이동하는 형태가 바로 요 순서를 따라서 간다는 거야. 자, 평상시에 자극을 안 받을 때가 무슨 상태야? 분극 상태야. 자, 이게 쉬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는 휴지전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평상시에 자극을 안 받았을 때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분극 상태라고 불러준다. 자, 분극이라는 건 뭐냐면 극이 나눠졌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축삭돌기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안이고 얘가 밖이야. 그러면 이 안은 마이너스, 바깥은 플러스. 이렇게 나눠진 걸 뭐라 부른다고? 분극. 소리 오늘 상태 안 좋아? 그러니까 상태 조금 컨디션 안 좋았는데. 그래서 안과 밖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나눠진 상태를 뭐라 부른다고? 분극 상태. 극이 나눠졌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평상시야 아니야? 평상시야. 그러면 잘 봐봐. 원래 우리는 모든 게 다 중성 상태잖아. 모든 게 다 중성 상태인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차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돈이 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드는 행동이야. 자, 돈을 써가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나눠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평상시에. 그러니까 얘도 에너지를 항상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평상시에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니야. 일부러 돈을 써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를 시키고 있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 자, 자극을 딱 줬어. 그러면 그 부분이 뭐가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것을 뭐라 부른다? 탈분극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상태를 뭐라 부른다? 탈분극. 자, 그러면 탈분극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아니고 이게 바뀔 때 자극을 받을 부분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바뀌어. 안 받는 부분은 뭐야? 그대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인 상태인 거고. 그 부분만 딱 바뀌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재분극이 되는데 재분극은 뭐냐면은 다시 얘가 어떻게 돼?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지? 그러면 그 주변이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그러면 요거 자체가 그 주변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가 된 거지. 전도가 됐는데 원래 자리는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돌아오게 돼. 그 돌아오는 과정을 뭐라 불러? 재분극. 근데 돌아오다가 과하게 돌아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과분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과분극이 됐다가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자, 요 순서를 익혀야 돼. 요 순서. 자, 그리고 얘를 자, 그래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어. 자, 얘가 전압이고 얘가 시간이야. 자, 얘는 무조건 안쪽, 뉴런 안쪽 이야기야. 안쪽. 자, 안쪽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자, 거기 그림 볼게.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70 단위는 미리볼트. 자, 너네 미리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기억나지? 기본량 할 때 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0mV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시간도 초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 MS가 아니라 미리세크가 되는 거야. 미리세크. 자, 그래서 몇 초야? 10의 마이너스 3승초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미리자가 붙으면 뭐라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외우고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그 상태인데, 자, 이 안쪽은 원래 마이너스 70인 상태야. 마이너스. 이게 뭐라고? 분극. 자,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로 바뀌어. 자, 여기서 플러스 최고가 얼마니 지금? 플러스 35인데 어떤 교과서는 플러스 30으로 표현이 돼 있대. 미래인이라는데 너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줄 거야. 책을 만들어 줄 거야. 거기에 따라서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플러스 30. 거기에서 봐봐. 요게 뭐라고? 탈분극.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어. 다시 돌아오는 요 과정을 뭐라 부른다고? 재분극. 오케이? 그 상태에서 더 내려가. 뭐야? 과분극.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4단계. 이름을 익혀놔야 돼. 자,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드는 애들은 누구냐?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이래. 자, 거기 책을 보면 자, 뭐라 돼 있냐면은 여기 설명. 자, 얘가 뉴런 막이고 뉴런 막이야. 자, 이 뉴런 막은 세포 막하고 똑같아. 자, 세포 막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지질과 단백질. 중간중간 단백질이 있잖아. 이 중간에 단백질이 이온 통로야.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포막 사이사이 박혀있는 뭐야? 단백질이야, 단백질. 이 단백질이 이온들이 이동하는 통로. 기억나니? 이 옆에 인지질은 이온들이 잘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산소 포도당 같은 애들은 통과하기 쉬워도 이온이라든지 수용성 물질은 통과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그 수용성 물질이나 이온들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단백질은 이렇게 특수한 이온만 이동하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막 단백질이 나트륨만 이동하는 나트륨 통로인 단백질이 있고 칼륨 이온만 이동하는 칼륨 이온 통로가 있고 세 번째로 이거 중요해. 나트륨 칼륨 이온을 퍼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자, 펌프질을 한다는 뜻이야. 펌프질. 자, 너네 생각해봐. 펌프가 어떤 역할인지 한번 생각해봐. 자, 펌프가 물을 어떻게 해? 끌어올리지. 자,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야? 자연스럽지 않아. 에너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근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펌프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 ATP를 소모하면서 자, ATP가 우리 에너지였죠, 그치? ATP를 소모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을 끄집어 올리는 것처럼 이온들도 농도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 쪽으로 계속 이동을 시킨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원래 이온들도 농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해야 돼. 근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계속 어떻게 돼? 퍼오르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소모해. 근데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는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ATP 사용해 안 해? 안 하고 농도 차이에 의해서만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이 두 가지는 에너지 쓰지 않고 얘만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돼, 안 돼? 되지? 자, 교재 잠깐만 볼게. 교재. 자, 자극과 신경 자극의 차이도 나와 있는데 자, 신경 자극이라는 것은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세포막의 뭐의 특성이 변하면서? 정기적 특성 위주. 자, 정기적 특성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신호로 자, 신경 자극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해서 정보를 어떻게 해준다? 전달하는 역할을 해준다. 됐죠?
자, 거기 신경 자극이 발생해서 거기 그림, 막이 나와 있어. 뉴런 막. 자, 막에는 세 가지 뭐가 있어? 자, 여기 처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트륨 통로, 그 다음 칼륨 통로, 그 다음 나트륨 칼륨 퍼프 세 가지 보여? 그림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이 평상시에는 닫혀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평상시에 닫혀있어. 자, 칼륨 통로는 대부분이 닫혀있는데 일부만 살짝 열려있어. 거의 대부분 닫혀있어. 자,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평상시에 작동을 하고 있어. 열나 작동하고 있어. 자, 근데 열나 작동하는데 어떻게 한대? 밖으로는 얼마 퍼내? 자, 밖으로는 나트륨 이온 몇 개 퍼내? 3개 퍼내. 근데 안쪽으로는 칼륨 이온 몇 개 퍼내? 칼륨 이온 2개 퍼내. 자, 다시.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자,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몇 개 퍼낸다고? 3개. 자, 칼륨 이온은 안으로 몇 개 들어와? 2개. 그러면 이 안쪽이 양이온이 많겠어 적겠어? 적겠지. 3개 나가고 2개 들어오잖아. 그럼 안쪽이 계속 적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 거야. 자, 지금 양이온만 이동하는데 어떻게 안쪽이 마이너스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거는 뭐냐면 밖에 대해서 안쪽이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밖에 대해서. 그래서 밖은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많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안쪽은 양이온이 적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은 밖으로 계속 퍼내고 칼륨은 안쪽으로 퍼내는데 또 하나 여기 봐봐. 그러면 밖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고 안쪽은 칼륨 이온의 농도가 높지. 그치? 그러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막혀 있어. 칼륨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해. 대부분은 막혀 있지만 일부는 또 어떻게 돼? 일부는 뚫려 있으니까 또 나가. 일부만. 활짝 열린 게 아니라 살짝 열려 있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 나가. 그러면 이쪽에 계속 양이온이 어때? 많고 이쪽은 양이온이 적겠지.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리다고.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돼 안 돼? 자, 그게 바로 무슨 상태다? 분급. 평상시. 자, 자극을 받았어.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토너가 갑자기 활짝 열려. 자, 활짝 열리면 나트륨이 어떻게 해?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치? 얘는 닫히고. 그럼 얘는 작동을 할까 안 할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계속 작동하고 있어. 신경 쓰지 마.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대신 평상시는 얘가 주되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얘네가 거의 역할을 안 하니까. 근데 탈분극이 되면 나트륨의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해지는 거야. 얘가. 알겠지? 나트륨이 이때 이동해 오는 것은 무슨 형태라고? ATP를 쓰지 않는 확산 형태야. 그래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왔어. 그 상태에서 봐봐. 그 상태에서 주변보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양쪽으로 퍼지는 거야. 그러면 그 양쪽이 뭐가 되는 거야? 탈분극이 돼. 나트륨이 전달되는 것 자체가 신호야. 옆으로 전달되면 얘가 탈분극돼. 그러면 얘가 이동을 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 재분극이 돼. 재분극이 되려면 칼륨이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나가줘야 돼. 그래서 얘가 갑자기 활짝 열리고 얘는 다시 닫혀.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와.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런데 문제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과분극이 되는 거고, 이 과분극이 왜 중요하냐면은 얘 과분극이 마이너스 80 정도로 문제 풀 때 힌트야. 문제 풀 때 무조건 4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과분극이 굉장히 좀 중요해. 그래서 얘는 분극하고 사실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형태야. 돌아가기 위해서 일시적인 형태인데 문제 속에 나오니까 알아두자 이거야 그냥. 오케이? 요 세 가지가 지금 포인트야. 자, 그러면 잠깐만 볼게. 자, 설명 잘 들어봐. 어떤 설명이 지금 필요하냐면 요거야.
설명서를. 자, 얘가 나트륨이고 얘가 칼륨이라고 하자. 색깔. 나트륨은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은 안으로 집어넣지. 이게 무슨 상태? 붕극. 자, 탈분극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와. 그랬더니 칼륨 그 다음에 주변으로 퍼지면서 칼륨이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갔지. 자, 얘네들 위치 어떻게 됐어? 바뀌었지. 그래서 과분극 때 다시 바뀌면서 또 떨어지는 거야. 자, 다시. 자, 밖으로 어떻게 된다고? 나트륨 나가. 안쪽으로는 칼륨이 들어와. 자, 탈분극 되니까 어떻게 돼? 나트륨 들어와. 재분극 칼륨 나가. 뒤바뀌어. 이해됨? 뒤바뀌는 가운데서 이 과분극이 생기는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을 무슨 전이? 휴지 전이. 자, 뭐라 부른다고? 휴지 전이. 쉬고 있을 때야. 그리고 이 플러스 35를 뭐라 불러? 뭐라 불러? 활동 전이. 자, 표시. 자, 평상시 붕극 상태일 때 마이너스 70mV를 뭐라 부른다? 휴지 전이 자극을 받아서 플러스 35까지 올라가는 걸 뭐라 부른다고? 활동 전이. 이 크기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와. 거기 내용에 역치전이라는 게 나와. 역치전이. 찾아봐. 왼쪽 페이지. 역치전이. 자, 126페이지 밑에 보면 역치전이. 126페이지 밑에 역치전이. 역치전이 밑에 찾았어? 자, 그 역치전이를 역치전이가 지금 마이너스 50이거든? 얘를 빨간 펜으로 줄을 쫙 그어볼까? 자, 마이너스 50 역치전이를 빨간 펜으로 표시해볼게. 자, 얘가 중요해. 얘가 말하자면 문턱이야, 문턱. 얘를 넘어가야 활동전이가 발생해. 얘를 못 넘어가면 다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역치라는 게 뭐야? 자, 옆에 사이드 봐봐. 역치라는 게 뭐야? 뭘 하기 위한? 활동전을 일으키기 위한, 그러니까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야. 예를 들어서 야, 모기가 날 물고 있어. 느껴 못 느껴?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 모기가 날 물고 있어. 못 느끼잖아. 역치 이하의 자극이라서 못 느끼는 거야. 물고 떠날 때 우리가 느끼지. 아차 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느낄 수 있는 자극은 모든 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느낄 수 있는 자극보다 더 작은 자극을 받아도 우리가 못 느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역치전이 이하로 자극을 받게 되면 얘는 이 위로 못 올라가. 대신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활동 전이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쫙 올라가 주는 거야. 자, 거기 그 내용이 나와 있어. 그 그래프 봐봐. 자, 휴지 상태의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거기 줄. 자, 이온들의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막 전이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 자, 이 역치전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야. 뭐라고 얘가? 문턱. 활성화 에너지처럼 문턱. 얘 이상으로 자극을 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갈게요.